빚내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. 예외는 항상 있다. 확률이라는 것과 예외가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. 바닥이 20만 원인데 아직도 그 20만 원에서 어정되고 있는데 10배 올라가 있는 것도 있어요. CJ, CGV, 뭐 하나투어, 대한항공,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애들도 근데 저도 참 아이러니하네요. 돈이 돈을 부르는데 한 2,500만 원 먹는 거예요. 들어오는 돈을 그냥 뭐 아니 나 돈 필요 없다 하고 내치는 거하고 똑같은 델타 할아버지가 또 나타나서 뭐 신세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아니 제가 실험 대상이에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니 뭐 가진 게 쥐뿔도 없는데 뭐 망하면 얼마나 망한다고. 신세계가 얼마까지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건 뭐 독 들었을까 봐 그럽니까? 이 레버리지 이 투자라는 게 저도 원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별로. 제가 이 닉네임이 워렌홍인데 워렌 버핏에 같이 투자하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. 저한테 가르치실 때도 그렇죠. 빚내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. 맞습니다. 그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예. 예외는 항상 있다. 주식은 확률과 예외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. 확률이라는 것과 예외가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.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. 예외라는 게 있어요. 그 예외가 오늘 신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뭐 뉴스에 보면 그냥 자신을 떠나서 확신인가요? 네? 자신을 떠나서 그 모든 자료가 수치가 보여주고 있잖아요. 아니 주식이 올라가질 않았는데 바닥이 20만 원인데 아직도 그 20만 원에서 어정되고 있는데 말이 되냐 이거예요. 그런 주식이 없어요. 보세요. 지금 주가 지수가 3천인데 다 3배 이상 올라가 있어요. 심지어 10배 올라가 있는 것도 있어요.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몇만 원짜리 지금 50만 원, 60만 원 10배가 뛰고 아무리 비리비리한 종목도 CJ, CGV, 뭐 하나투어 그런 좀 비리비리한 종목들이 있잖아요. 마탱이 간 종목, 대한항공,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애들도 3배, 5배 뛰는데 아니 지금 유통의 최강자인 신세계가 지금 무슨 20% 30%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근데 저도 참 아이러니하네요. 아이러니한 거예요. 왜 이런 기업이? 왜 그렇습니까? 확진자가 2,000명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. 지금 확진자가 2,000명이 나오는데 방법이 없어요. 그럼 기관이나 외국인 연기금 할 것 없이 팔 수밖에 없어. 그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는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이 모든 펀드부터 다 관리를 하는데 줘야 될 돈이 있고 만기가 돌아오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럼 돈을 뽑으려면 어디서 뽑고 어디서 들어가야 됩니까? 지금 안 되는 거 지금 당장 이게 오를 기세가 안 보이는 거는 정리하고 당장 빨리 먹을 수 있는 데다가 돈을 넣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나중에 신세계가 올 것 같으면 그때 신세계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럼 오르려고 하는데 돈이 더 막 들어오니까 더 막 오르겠죠. 지금은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그거죠. 근데 그때는 곧 온다 그거예요. 살짝 한번 경험했잖아요. 32만 8천 원까지 갔어. 막 5%씩 막 오르는 거. 오늘도 당장에 빌빌대다가 한 3.7% 오르니까 당장 질러버린 거 아니에요. 당장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. 갑자기 3.7%. 아니 1억을 굴리는 사람은 1%만 올라도 얼마죠? 100만 원이죠. 10억을 굴리면 1%만 올라도 1,000만 원인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몇 천만 원 그냥 몇 분 만에 몇 천만 원 된 거. 돈이 돈을 부르는데 맨날 자기 가진 거 갖고 예를 들면 자기가 3천만 원 있어요.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1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. 그럼 예를 들면 1억 만들면 아까 얼마라고 했어?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. 오늘 3.7%니까 얼마입니까?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. 3.7%에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. 아니 그럼 그 400만 원으로 나머지 그 7천 에 대한 이자를 갖고도 남죠. 뭐 하루에 그렇게 떨릴 때 있지.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. 보세요. 1%가 아니라 이게 10만 원만 올랐다 칩시다. 돈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? 계산해 보세요. 돈이 얼마가 되는지. 이게 계속 오르면 좋은데. 계속 오르면 좋은 게 아니라 마지막 그 시점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예요. 뭐 계속 오르고 또 담타 칩니까? 예를 들면 지금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제가 1억을 굴리고 있는데 자기도 자본은 3천만 원밖에 없어요. 근데 이게 지금 40만 원을 가면 10만 원 오르는 거 아니에요.
뭐 30%라고 칩시다. 그럼 1억에 30%는 얼마예요? 3천만 원 아닙니까? 예. 그럼 3천만 원 갖고 아무리 빚뭐 몇백만 원 갚아도 한 2,500만 원 먹는 거예요.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닙니까? 아 근데 이 자명한 이치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레버리지 투자인데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건 뭐막 들어오는 돈을 그냥 뭐 나 돈 필요 없다 하고 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. 떠먹여줘도 뭐. 떠먹여주면 먹는 거죠. 근데 무슨 자기는 뭐 무슨 워렌 버핏 뭐 하는데 워렌 버핏도 그 워렌 버핏 얘기를 적용시킬 때가 있고 예외인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. 그래서 난 지금은 이거는 이 상황은 예외다 그래서 제가 워렌 홍인데도 제가 하잖아요 레버리지 투자를. 이제 뭐 결과는 곧 나옵니다. 결과는 뭐 올 연말이나 뭐쯤이나 우리나라 접종 70% 되면 코로나 감기가 되는 거예요. 코로나가 뭐 접종 받은 사람이 그 코로나 그랬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럼 싱가포르처럼 되는 거예요. 확진자 발표가 할 필요가 없어요. 지금은 접종 안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위중증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발표하고 이걸 막으려고 단계를 4단계로 올리고 하지만 그때가 되면 단계를 4단계로 할 필요가 없어요. 단계를 4단계로 왜 할 필요가 없느냐? 아니 감기인데 단계를 4단계로 왜 해?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단계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. 코로나 걸리면 그냥 약 먹고 치료 받으면 되는 거예요. 감기 정도. 다 접종을 했으니까 70% 이상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거예요. 그럼 가서 뭐 일상생활 좀 술도 먹고 백화점 가서 물건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면세점도 다시 문 열고 한국말을 낳는 거의 면세점, 신세계 면세점 문 열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주가가. 그럼 명확 가난한 사실 아닙니까? 물론 뭐 무슨 델타 할아버지가 또 나타나서 뭐 문제를 일으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신세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시간 문제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를 말하지. 제가 그 레버리지를 뭐 망할 수도 있는 레버리지를 왜 얘기하겠습니까? 아니 제가 실험 대상이에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망할 수도 있지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지. 아니 뭐 가진 게 쥐뿔도 없는데 뭐 망하면 얼마나 망한다고. 사람은 승부를 걸 때 딱 거는 거예요. 정영준이 승부를 걸었잖아. 2배2에 딱 4조 박아 넣었잖아요. 망하면 정영준이가 더 망하지 뭐 우리가 더 망합니까? 당신 망하고 내가 망하는 거 정영준이가 더 망하는 거야. 하지만 정영준이가 뭐라 그랬습니까?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얼마로 키워내는가 이게 중요하다. 신세계 지금 얼마 빚내서 얼마 지금 가격이 이게 중요한 게 신세계가 얼마까지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.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2천만 원, 3천만 원이 됐든. 근데 지금 무슨 돈 100만 원 갖고 저기 주 대표처럼 깔짝깔짝 하면 그거 뭐 무슨 뭐 얼마를 먹겠다는 거예요? 돈 1,000만 원 갖고. 그만큼 파이의 몫이 줄어든다. 아니 다 먹으라고 주는데 그걸 왜 마다해요? 다 먹으면 돼요. 그건 뭐 독 들었을까 봐 그럽니까? 네. 지금까지 워렌 홍님과 함께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뭐 여기까지만.